요즘에 이 명리학, 사주학이 워낙 유튜브에 워낙 많이 있고, 자, 이제 다들 이제 본인들만의 간법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임상을 통해서 다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명리라는 시장은 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첫째, 명리 사주팔자, 우리가 이제 이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주팔자를 이제, 사주팔자가 이제 오픈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오픈, 뭐, 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주팔자를 오픈, 열었으면 반드시 우리 같이 이제 뭐 이건 술사라고 합시다. 술사든 학자든 간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임의 의무를 져야 돼요. 책임의 의무. 즉, 이 하늘을 연 거니까, 하늘의 명을 열고 땅의 그 명을 다 열은 거니까, 이 책임적인 의무가 가장 있다는 거죠. 근데 작금의 상담 방식들은 이런 책임적인 의무보다는 어떤 이제 이 과시적 의무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 단정, 저는 항상 이 단정이라는 것이 솔루션이거든요. 항상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솔루션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정을 누가 정하고 오냐? 본인들이 정하고 와, 이미. 그리고 본인들은 뭘 하고 싶어? 응원을 받으러 오는 거야, 응원.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한 10군데 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됩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인 거야. 근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근데 이 솔루션을 제공받고 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요. 왜? 가장 중요한 건 이 인정입니다. 인정. 누구를 인정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면 그 파급 효과가 뭘로 떨어지냐면요, 남을 이해하게 돼요.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돼지우리, 뭐, 소우리, 이 경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경계가 정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분을 알게 되는 거야, 분수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나 분수, 항상 우리는 이 비교 경쟁 때문에 이 분수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 비교 경쟁만 참 없다 그러면 참 좋은데, 실제로 비교 경쟁 안 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비교 경쟁을 해, 자기가. 안 하려고 갔는데 또 비교 경쟁을 해. 이 산이 좋은가, 저 산이 좋은가. 여기는 물이 덜 나와, 물 좋은 데 가고. 여기는 겨울에 추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비교 경쟁은 필수 불가분하더라고요. 우리 이걸 찾고 어디로 가자면 여기로 가자는 거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해하자죠. 그럼 뭐가 하면 나의 경계가 딱 정해져 버려요. 경계.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이 자체, 그 사람들과 이 대화하는 자체에서 이 서로의 경계 구분을 해주면은 참 서로 편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경계가 허물어져서. 서로 간섭하기 좋아하고, 서로 뭐. 경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충고입니다. 충고. 이 충고의 의미는 뭐야? 이 경험치거든요. 이 경험. 이 충고라는 경험. 이거 충고는 딱 말하면 이 정저지화예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내가 본 세상이 단지하는 거야. 그런데 충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반면 교사를 해줍니다. 반면 교사.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정저지와의 삶을 살 것인가, 반면 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보고 내가 그거를 경계로 삼는 게 반면 교사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반면 교사예요. 반면 교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은 이 정저지와의 삶을 살 것인가, 반면 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보고 내가 그거를 경계로 삼는 게 반면 교사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정저주에 빠집니다. 야, 이거 하면 수익 많이 나. 일단 몰빵해. 막. 그런 것들은 태어날 때 이미 그런 구조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본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본성이 변한 척만 하고 사는 겁니다. 척. 그래서 이 노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들이 많대요. 야, 그동안 무슨 척하면 살았구나.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해봤어요. 가장 나이 드신 노스님들이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옛날에 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문이 있으면 여기가 턱이 높잖아요. 옛날 건물에. 여기에 이제 이 디딤돌이 이제 있냐 없냐예요. 이 디딤돌이 나이 드신 스님인데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밑에 후배들이 여기다 디딤돌을 놔줘, 이렇게. 근데 이 스님이 끈이 떨어졌다 그러면 디딤돌을 쳐버려요. 결국은 그 수십 년을 수도 생활을 해도 이 디딤돌 하나 때문에 승질 내고 막 그래요. 밥 때 밥 안 줘가지고. 공양 안 준다고, 저 시간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무슨 척하면 살았구나, 야. 우리도 전부 무슨 척이야. 우리 척을 버리자고, 척. 우리 척을 벌기 위해서는 내 팔자, 사주팔자의 구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면은 내가 경계를 가져요, 경계. 그 경계 구분을 해준 기준점이 바로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절입니다, 계절. 겨울의 계절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봄의 계절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결국 우리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돼요. 해야 할 일. 계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절기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절기도 좀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이 농경사회 중심이었잖아요. 결국 농경사회 중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절기잖아요. 절기.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옛날에는 농경사회 전에는 우리 수렵사회라고 그래요. 수렵사회. 이건 지금 자연에 있는 걸 그냥 걷어들이는 삶이었지만 농경사회부터는 뭐가 되면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급자족. 자급자족 하면서 뭐가 됐냐면 물물교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물물교환이 바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다. 이때부터 드디어 나에서 남이 개입된 겁니다. 남과의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 서로 교환하면서 드디어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발전되는 거고. 수렵 사회에서는 자연이 준 것만 이렇게 걷어먹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동굴 들어가서 활동력을 최대한 줄이고, 왜?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우리가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합니다. 원시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살아야겠다지만 이것이 점점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아야겠다 해서 뭡니까? 자기의 가치축으로 가는 겁니다. 가치축. 그러면서 인간의 이제 이 본연의 자세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옛날에는 동물과 인간이 똑같았죠. 근데 결국 인간이 뭐야, 이제 점점 변하면, 진화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지배력이 생기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오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만함.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습성에서 결국 인간의 오만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세상이 여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은 결국 인간의 오만함이 드디어 생기면서 지나온 과거를 버리고 미래의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장 설마. 각 계절이 중요한 것은 각 계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이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겨울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요?
겨울에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거. 겨울에 해야 할 일. 그렇죠. 일단 잘 쉬어야 돼. 겨울에는 잘 쉬자. 어떻게 해요? 먹고 놀아야 돼, 겨울은요. 두 번째. 모든 것이 오래 하면 뭐야? 지겹잖아요. 어떻게 해서? 잘 쉬었으니까 뭐예요? 기운 내, 계획해야죠. 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겨울은 뭐야? 잘 쉬고 잘 계획하면 돼요. 봄은 뭡니까? 봄. 그건 씨 뿌리는 거니까. 이게 좀, 맨날 씨만 뿌려요. 다른 걸 뿌려야지. 뭐. 계획해서 계획한 걸 뭐 어떻게 여기서 뭐야?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계획해야 돼.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검증 과정을 보니까 뭐야? 이때부터 뭐야? 남과 비교하고 경쟁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봄부터 드디어. 요거를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봤을 때 이때는 이거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에서는 누가 대장입니까? 내가 대장이지. 응?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이 전부 나한테만 전부 포커스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다가 가정교육 끝나서 유치원이나 가니까 뭐야, 나랑 똑같은 님 천지에 있네. 전부 다 각자 집에서는 왕처럼 살다 오는 애들이 여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과부터 남과 비교 경쟁하면서, 엄마, 우리 요즘에, 엊그제 오늘 보니까, 요즘 저 강남 초등학교에서는요, 야, 무슨 등기부 등본을 띈대요. 그래서, 니네 집 전세지? 니네 집 자가지? 니네 집 이거 대출 받았지? 그걸 다 확인한대요. 그래서 놀지마 한대요. 이때부터 나와 똑같은 놈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니네 집에 차 있냐, 없냐, 니네 집 어디 사니, 그러면서. 이 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름은 뭡니까? 요, 남과 비교 경쟁했으니까 왜 여기서, 이 탈락된 애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 과정을 통과한 선별된 놈이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뭐 하냐면, 이제 그룹이 나눠지는 겁니다. 즉, 탈락된 놈들은 탈락된 놈끼리. 예? 또 여기서 검증 과정을 거쳐, 여름부터 이제 그룹이 생성돼요. 그룹.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끼리끼리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오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을 되면 뭡니까? 가을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룹들이 잘 했잖아요. 가을 되면 보고 이 그룹들이 결국 해체가 됩니다. 이 그룹들이 결국 해체가 되는 겁니다. 가을은 싫든 좋든 간에 무조건 다 해체입니다. 해체. 왜 해체가 됩니까, 이제? 여기서 잘 쉬는 놈은 잘 쉬고, 못 쉬는 놈은 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을은 반드시 해체가 되는 겁니다. 봄은 반드시 뭐야? 이 검증에서 이 비교 경쟁을 시작하고 그래도 반드시 해체가 되는 겁니다. 가을의 기후를 전부 해체라는 것을 항상 알아두세요. 해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내가 가을생이다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해야 할 일이 뭐죠? 가을생이다 그러면 뭐야? 해체해야 돼, 해체. 해체. 해체라는 것은 뭐냐? 미련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미련.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미련 때문에 우리는 못 살아. 미련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든 또 버티면 영어 같은 한국어 아시죠? 존버. 영어 같은 한국어잖아요. 존버. 그러면
가을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이 존버하고 싶은 겁니다. 가을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가을의 결실을 봤으니까 언젠가 또 오겠잖아요. 이 존버 때문에 다 쫄딱 망해요. 가을은 무조건 그 상태로 그냥 끝내야 돼. 그 상태로. 미련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을은. 그 상태로 끝내시오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장 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점점 해갈수록 이제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석 달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알아가면 이제 남 사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지 말 거, 가족도 사주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족도 사주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왜? 내 사주팔자 나와 있으니까. 어? 내가 우리 자식 날 낳고 남편이 안 해주고 산다는 것은 내 사주팔자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괜히 사주팔자 공부해서 가장 먼저 이 가족도 사주부터 뒤져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나한테 가족 사주 보는 거 아닙니다. 가족 사주. 왜? 내 팔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없는 팔자구나. 그때 그거 하면은 이제 막 회의감 들고 막 성질도 나고 내가 좀 더 옛날 그 과거 미래를 못 떨쳐버려. 아, 그때 그 남자와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때 딴 학교 갔어야 되는데. 막 그런 후회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가족 사주 열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타인들 사주를 보면서 조금씩 공부, 이제 임상을 조금씩 해야 돼. 근데 그 임상의 기준점은 뭐라고? 이 계절을 중심으로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이제 이걸 이제 방이라 그래, 이제. 전문용 방인데, 우리 밑에 있는 거 우리는 겨울이라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죠? 여름이고, 여기는 봄이죠. 이 가을입니다. 그러면 겨울을 관념화시킨 게 뭐죠? 오행으로 수지요. 봄을 관념화시킨 거를 여름을 관념화시킨 것이 뭐죠? 화. 가을을 관념화시킨 것은 뭐죠? 금. 근데 토는 어디가 있어요? 토는 이 자체가 토라는 거예요. 토. 우리는 땅을 항상 받고 사는 토라는 거죠. 겨울이 우리 일로 나가는 것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 봄이 여름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 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름이 가을로 오는 걸 생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을이 겨울로 오는 것을 우리는 생이라고 그러죠. 생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밀어내다입니다. 이 밀어내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좋은 말로 순화시켜서 도와주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결국 도와준다의 그 근본 목적은요, 저는 빨리 키워내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회사에 입사해갖고 나의 위 선배한테 자꾸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선배 자리가 비어야 내가 그걸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서로 으르렁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생은 결국은 이 생의 가장 그 근본 개념은 이 밀어내다입니다. 밀어내다. 그 밀어내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 개념은 밀어내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 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 극은 무슨 말이죠? 만나다입니다. 어떻게 만나? 직접 만나다 뜻입니다. 직접 만나. 그러니까 직접 만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직접 만나 승부. 생에는 승부가 갈려요, 안 갈려요? 여기는 승부가 없습니다. 승부가 없고 여기는 반드시 승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극이라는 것은 결국은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야. 어떻게? 직접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생극 논리의 가장 기본 포맷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생극 논리를 거꾸로 배웠다는 거예요.
생은 도와주는 거고 막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그건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요소는요 서로 직접 만나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승부를. 봄의 본성이 뭐죠? 봄과 가을의 본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봄 그러면 뭐죠? 봄은? 봄의 본성. 봄의 본성이 뭐죠? 복습 하나도 안 했네. 봄의 본성이 뭐예요? 봄의 본성은 뭐예요? 수예요, 수. 봄의 본성은 수입니다. 봄의 본성, 수. 즉, 수가 뭐야? 옷을 갈아입은 거야. 수가. 그럼 여름의 본성은 뭐죠? 목이라는 거, 목. 목이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가을의 본성은 뭐죠? 화. 겨울의 본성은 뭐야? 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본성. 이것들이 전부 옷을 갈아입은 것 뿐입니다. 아니, 우리 색깔 공부할 때 금은 백색이라고 막 많이 배웠죠? 수는 무슨 색? 목을 청색 배우고, 그러면 빨강색이겠죠? 근데 가을에 보면 백색이 없어. 전부 시뻘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가을에는 진짜 시뻘가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보니까 빨간색이 없어. 전부 파릇파릇해. 그래서 여름에 청록이 우거진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봄에 보니까 뭐가 파래. 시커무리한데, 봄에. 봄의 색깔이 시커무리한데요. 겨울에 보니까 온통 하얘, 온 세상이. 그럼 자명해졌죠? 결국 금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라고? 겨울이라는 거죠. 겨울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예요? 봄이라는 거고. 봄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예요? 여름. 여름이 지금 참 파랗다. 여름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라고? 가을이 그러니까 어때? 아주 시뻘가잖아요, 온 세상이. 우리 이 하루로 봤을 때 우리 낙조 할 때 빨갛잖아요, 그냥. 그다음 아침에 눈 뜰 때 어떻게 됩니까? 해 뜰 때 온 세상이 네? 하얘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얘요. 그런 식으로 하루의 변화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봄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봄 그러면 뭐부터, 그러니까 봄 그러면 뭐부터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수. 얘가 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에는 반드시 양적인 수가, 이거 모든 것은 음양이 다 내포된 음적인 수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적인 음이냐, 양적인 목이냐, 음적인 목이냐. 가을은 뭐죠? 양이냐, 이건 뭐죠? 양이냐, 음을 항상 안다.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가 토가 결정하는 겁니다. 토가 우리 결국 인식체계인데 이거를 상대적 인식체계로 인식하느냐, 절대적 인식체계로 인식하느냐, 이 두 차이입니다. 상대적이랑은 나보다는 주변을 먼저 살핀다. 이런 거고, 이거는 나부터 먼저 살핀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놓치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사주를 봤는데 이 사주에 목이 많다. 그럼 이 사람은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수에 둬야 됩니까? 그럼 뭘 물어봐? 네가 계획한 게 뭐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수의 근본 뭐야? 계획하고. 그동안 어디서 쉬었어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이거잖아.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이 뭡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멘붕 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실제적으로 간목과 을목은 뭐야? 지금 혼돈된 상태예요. 아,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 있는데 앞으로 뭐가 되프세 물어주면 얘는 답변을 못 해요. 얘한테 뭘 물어? 아, 그동안 준비해온 게 뭐예요? 그동안 계획한 게 뭡니를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얘가 저는 저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애는 저는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 화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가불은 무조건 화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름은 어떤 사람이 병정이 많고 여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봄에서 여러분이 뭐야?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 화를 잡을 때 반드시 이 자격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격이라든가 규격을. 항상 화를 찾을 때는 선생님이 어떠한 규격을 갖고 있냐,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으신가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을에 막 기운, 경신금이 많고, 가을생들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격 규격 갖고 뭘 실천했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선생님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뭘 하냐?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간다는 거죠. 사람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가을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을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헤어지게 버리고. 헤어지고. 가을은 체념해야 돼, 체념. 사람이 가을이 오면 사람이 체념하게 돼. 근데 어떤 상태로 체념해야 되냐? 그 상태로만 체념하세요. 더 이상 벌리려고 하지 말고, 또 안 되는 거 굳이 하지 말고, 가을이 오면은 그냥 그 있는 그 상태로만 체념해. 내가 실천의 결과잖아요, 결과. 이 결과 가지고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한 시도. 근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래. 진짜. 내가 이제 저놈만 안 만났으면 막. 내가 저 회사만 안 들어갔으면 막. 내가 저 일만 안 했으면 막. 이런 거 하지 말라죠. 겨울은 뭐 해야 돼요? 겨울은 뭐야? 모든 것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겨울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면 돼요. 미련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미련 버리는 거 어디에 먹고 놀아야 되는 거야. 겨울은 무조건 살쪄야 돼요. 여러분들 겨울이 오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살이 최하 3kg에서 5kg는 쪄줘야 됩니다. 겨울에 살 빠지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겨울에는 무조건 살이 3kg에서 5kg 쪄줘야 돼요. 그래, 그 힘으로 다시 봄에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살찌는 거 겁내하지 마세요. 봄, 여름 되면 다 빠집니다. 근데 이 여름에 살쪄버리면 문제 됩니다. 여름에 살쪄버리면 더 쪄버려요. 계속적으로. 겨울 되면 누구나 다 먹고 놀아야 되고, 여름 되면 누구나 다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활동하는 방식도 이제 음양으로,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다 음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식을 어떻게 하냐? 일단 나부터 먹고 살자냐? 아니면 남부터 챙겨주냐? 이거죠. 가장 자기부터 먹고 살 것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겨울이라는 거야. 여름은 뭐야? 남부터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야. 왜 아까 봄이 뭐라 그랬어요? 음이라 그랬죠? 음은 뭐야? 의존해야 되잖아. 남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남 잘 되게 해줘. 여기는 뭐야? 나 잘 돼야 돼. 이런 거를 우리는 겨울을 우리 뭐야? 나의 실력 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 쌓기. 여름은 뭐야?
나의 능력 펼치기입니다. 능력 펼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겨울에 능력 펼치면 뭐야?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겨울에 능력 펼치면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있는 거, 이런 거 뭐, 너는 져도 못 먹냐? 이런 겁니다. 겨울은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저녁에는 어떻게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내가 한번 강의 시간에 사람이 신시가 넘어가면은요, 저 신시, 유시, 수시 가면 뭐야, 집에서 일 때 김장해야 돼. 김치 담그면 돼. 김치. 그러니까 일을 좀 내 중심적으로 벌려내야지 남들이 왜 저녁 때면은 대부분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야? 엄마 밥 줘. 이때 막 집에다가 막 일거리 벌려놔. 그런 말을 뭐 조용히 신경 써. 그러니까 겨울에 뭐야? 내일 할 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녁에는요, 내일 할 일 준비해야지만이 남이 간섭을 안 해. 근데 이때 탱자탱자 있으면요, 남이 간섭하는 겁니다. 겨울엔 무조건 뭐 한다고? 실력 쌓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공부는 이제 밤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낮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공부는 이제 밤이 좀 잘 돼요. 왜 이제 여기 사람이 고즈넉하게 다운되고 뭔가 휴식적인 약간 정적인 분위기가 나고 여기 동적인 분위기가 나고 그러면 이 봄, 여름 아침과 저녁 여기 저녁에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번잡스러워서 이런 것을 이제 격변기라 그래요. 봄과 가을은 이 봄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격변기고 가을은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의 격변기를 거친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봄에 겪는 격변기는 뭐야? 나의 발전을 위한 시행착오라는 겁니다. 근데 가을의 격변기는 뭐야? 나의 내면을 다지는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무조건 발전을 위해 살아야 돼요. 겨울은 무조건 뭐야? 발전, 반대 개념이 뭐죠? 그렇죠. 수렴이란 말도 있죠. 발전의 반대 개념은 뭐라 할까요? 손해라고 하자, 손해. 이걸 발전보다 이익. 봄은 무조건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가을은 무조건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손해보면서. 가을에 이익 보려고 그러면 뭐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을에 이익 보는 사람들은요, 결코 좋은 물상을 갖지 않습니다. 남을 반드시 죽이면서 벗는 겁니다. 가을에. 그래서 이 가을을 살기가 등등하다 하는 겁니다. 가을에. 퇴근하려고 막 그러는데 오늘 야근입니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야근이라고 한 사람은 뭐야? 퇴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아침에 잠자고 있는 깨워서 학교 갈 시간이야 한 건 뭐야? 결국 걔한테 뭐 이익을 주려고 그런 거죠. 봄에서 아침 시간에 반드시 뭘 한다고요? 이익을 위해 살아야 돼, 아침에는요. 아침에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녁은 반드시, 오후에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그게 가장, 자연에서 가장 원하는 바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저녁에 이익 보려고 그러고, 아침에 손해 보려고 그래요. 아침에 이익 보려면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찍 일어나야죠. 아침에 이익 보려면 여유있게, 아침은 항상 여유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득이 많아요. 대신 저녁에는 뭐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왜? 그러니까 꼭 정리하는 사람이 이 저녁이나 가을이 되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정리하고 땡치고 나가야 돼요. 아침 일찍 와서 다시 하면 돼. 근데 꼭 마무리 잘하고 하다가 잡히는 거야. 너 아직 퇴근 안 했냐? 그럼 이거 나랑 일 하나 더 하자. 그러면서 막 상사욕 하는 거야. 자기가 빨리 안 도망가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시간 되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마무리 하세요. 더 이상 거기 미련 두지 말고. 어차피 내일 또 할 건데 뭐. 삶은 뭐야? 삶은 이 딱딱 끊어지는 게 삶은 이 삶이라는 것은 딱 하나로만 이게 연속선상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삶은 뭐 마무리가 없습니다. 꾸준히 매 어떠한 일이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뭐가 예상치 못한 거, 예상했던 것이 계속 발현되는 게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을이라든가 저녁 되면 여러분들은 뭐 그 상태로 오늘 할 일 그냥 마무리하세요. 여기에 미련 두시면 이게 가을은 저녁은 무조건 미련 두면 안 돼요. 어떻게 벌어진 과거에 대해서 뭐하러 해 그냥 쉬면서 내일 할 거만 다시 준비하고 대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침형인가 저녁인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은 무조건이에요.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먼저 먹고 먼저 보는 거고 싱싱한 거 먹는 겁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꼭 술시에 꼭 사고차 술 먹고 해시에 해롱해롱 거리고 꼭 자신은 잘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해시에 자야 돼요. 근데 꼭 술 먹고 해롱해롱 거리고 갖고 꼭 사고 나고 이런 식으로 계절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계절을 정리하면서 눈의 강점 이런 것들은 한 앞으로도 수수히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장해갖고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써봐요. 봄 쓰고 그냥 막 쓰세요. 그냥 막 쓰면서 이제 자기의 문장을 가다듬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문이라는 거를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한문 공부 우리가 한글로 연 그러잖아요. 한자로는 무수히 많지만 그 근본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 근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글이 발현되는 물상들이 너무 나는 한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발현되는 물상이 너무 많게 한 거지 그 근본 이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연이라고 왜 연이라고 했을까? 이 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 그 근본 개념은 똑같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들 한 번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생자 하나만 봐도 뭐 무수히 많은 한자들이 있지만 그 근본 이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 개념은 생자라는 것은. 근데 우리 명리학 하면서 가장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이 생자의 개념을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생 그러면 전부 도와준다. 근데 생의 가장 근본 개념은 뭐죠? 낫다입니다. 낫다. 생의 가장 근본은 내 몸에서 뭔가가 나왔다 이 뜻이에요. 생은.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 그러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생은 무조건 밀어내는 거지. 생이라는 것은 뭐 너와 내가 섞이기 싫다 뜻이야. 만나기 싫다. 그 자리 비키라이가 빨리 나가라. 근데 이거 반대로 도와준다. 이런 이제 그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주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목이 화를 생하다 이런 개념이 나오면은 목이 화의 자리를 탐하다. 그러니까 화를 자꾸 밀어내다. 그래서 뭘 줘야 돼? 얘한테 줄 때 뭐야?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돈을 주냐, 응원을 해주냐의 차이죠, 이제. 이 돈을 주는 것은 질을 주는 거고, 응원해 주는 건 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빨리 이 자리를 비키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 생은 결국은 우리 섞이기 싫고 만나기 싫다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한다. 그래서 목극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만나갖고 얽히고 설키고 멱살 잡고 싸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순하게 그냥 목생하루만 아니까 안 해. 결국은 생과 극은 누가 결정하는 거? 나라는 사람이 뭐야? 나라는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인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그냥 목생화 그러면 목이 화를 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생의 뜻은 뭐야? 너랑 나랑 섞이기 싫다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극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섞여가지고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이제 그 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둘이 섞여서 만나면 분명히 여기에 갖고 있는 내 환경과 터전에 따라서 분명히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은 반드시 뭐예요? 주다가 있고 받다가 있는 것이고, 그건 뭐죠? 이기다가 있고 지다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주면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사람은 준 만큼 받아야 돼요. 준 만큼.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아유, 내가 뭐 생색내려고 하냐. 아니요, 생색내셔야 돼요.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즉, 내가 비운 만큼 거기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은 반드시 채워줍니다. 근데 우리들, 괜찮아요. 뭐, 그거. 내가 돈 꿔줬으면 돈 받아야지. 무슨 안 받게 뭐 있어. 내가 또 내가 받으면 뭐예요? 반드시 줘야 돼요. 안 주면 뭐예요? 소화불량 걸립니다. 이 돈을 꾼 사람이 있죠? 돈을 꾼 사람은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뭔 생각부터 든지 아세요?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갚아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근데 없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드는데, 돈을 받으면 이거 띄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이치는요, 준 만큼 받으면 되고, 받은 만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주지 말란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줘요. 자연은 항상 거기까지만 주라는 건데, 사람들은 받는 건 많이 받고, 주는 건 조금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생이 갑자기 극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연은 전체 생이라는 것은 서로 섞이지 말라는 뜻이지. 서로 쳐다보지도 말라는 소리지.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거 이기고 싶은 거. 내가 반드시 이기면요, 반드시 져야 돼요.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진 놈이 뭐가 됐습니까? 얘 이길 놈 또 찾으러 다녀요. 우리 그걸 인과응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서 상대방한테 이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뭘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해를 안 받으려면 내가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 이 사람이 고소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진놈들은 진놈끼리 뭉쳐가지고요, 반드시 나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긴다고 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반드시 이기면 반드시 져야 됩니다. 요 이기고 진더에도 반드시 생이 들어가는 거죠. 왜? 이긴 만큼 중에서 내가 챙길 건 챙기고 나머지 것들은 반드시 다시 주면 돼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절대 콘으로 절대 안 몹니다. 도망간 구멍 항상 놔두고 몹니다. 코너에 몰리면 쥐가요,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붙어나 보자. 그럼 결국은 쥐가 죽어요. 근데 고양이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강자들이 약자를 잡는 방법은요, 이 도망갈 근육을 항상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극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항상 그 한계, 경계를 딱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식체계인데, 그 인식체계도 항상 변해야 돼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지? 겨울에는 어떤 인식체계를 바꿔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겨울은 무조건 절대적 인식체계만 가지세요. 나부터 살자지 뭐. 내가 있어야 남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밤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 마찬가지로. 밤 되면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돼요. 나의 편안한 휴식권을 보장해야죠. 겨울은 무조건 절대적 자기만의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밤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조건 상대적 인식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상대를 지켜 세우셔야 돼. 상대한테. 보면 뭐 하면 됩니까? 보면 뭐 해주면 됩니까? 쉽잖아요. 보면 뭐 합니까? 점점점 상대적 인식을 바꾸면 돼요. 보면.
보면 절대적 인식체계에서 상대적 인식체계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 보면 가장 큰 거 뭐야? 어디 가장 해야 되느냐.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과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장 할 것인가를 보면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경계를 잡을 것인가. 어디 가장.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내 거를 챙겨놓고 남는 여분을 주자 이거죠. 보면. 가을은 뭡니까? 가을은 이제 상대적 인식이 끝났으니까 내 거 챙기자야. 내 거 챙기자. 내 거 챙기자. 그러니까 여름에 투자해놓고 가을 되면 뭐야? 내 거, 뭐 어디까지 챙겨야 되냐? 일단 본전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후가 되면요, 내가 오전에 줬던 거 찾아가지고 이 손익분기 좀 따져야 돼. 본전가장 됐냐 안 됐냐. 본전 됐다 그러면 여기 때부터 뭐야? 여유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본전이 안 됐다. 그럼 여기서 마감해야 돼요. 그 길게 끌려가봤자 되지도 않아요. 이걸 우리 여기서 손절을 잘해. 가을은 손절을 잘해야 돼. 손절. 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안 되는, 손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가을에.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 어떤 과거적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뭔가 친 재미를 봤으니까 그걸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서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야? 상대적 인식에서 다시 절대적 자기만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이것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여름과 겨울은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 공간 자체가 이러한 공간. 즉, 자연은 반드시 이런 거 원하는 겁니다. 자연은. 그러면 우리가 무토를 상대적 인식체계라고 했고, 기토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절대적 인식체계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겨울생들은 결국은 기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생들은. 다 기토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다른 분들은 의견이 무토가 있어요? 기토가 있어요? 기토요. 또 다른 분들은? 겨울생들은 무조건 무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겨울이냐 자체가 뭡니까? 절대적 인식체를 갖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기토가 있는 애들 뭐야?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면 쪽으로 깊숙하게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지 못해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서 무토가 반드시 있어줘야지만이 자기 내면을 어떻게 외면 쪽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름생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있어요, 여름생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죠. 특히 집 나갈 때 퇴근할 때는 이 나무 이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 들어가라고 집으로. 응? 뭐든지 들어올 때는 뭐든지 하나 들고 들어와야 돼요. 자꾸. 그게 기토라는 겁니다. 나가서 펼쳤으면 거기에 대한 조그만 성과라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고 그러면 퇴근한 아버지의 그 퇴근 시간에 옛날에 그 신봉도 있잖아요. 호떡이 있는지 뭐 생과자가 있는지 그 집은 화목해.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밥 차려라. 그 집은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 퇴근했을 때 가방 손에 뭐가 들리는 거 뭐 애들은 보고 있는 거야. 거기 허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은 화목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들 먹는 거 보고 항상 저녁에 퇴근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 집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먹을 거라도 꼭 사들고 들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녁에는 먹을 게 최고입니다. 무슨 뭐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가져가봤자 좋은 거 없어요. 먹을 거 하나 사들고 하면은요 그 집은 화목해요. 저는 상담할 때 남성 상담도 물어봐요. 퇴근하실 때 손에 뭐 들고 가세요? 물어봐요. 서류 갖고 간대요. 그러면 예. 퇴근하는 집에 서류 갖고 간대. 집에 가서 뭐 하세요? 뭐 하고 있냐고 밀린 일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침밥 못 먹고 다니죠? 그래. 그런 사람 아침밥 못 먹고 다녀요.
근데 저녁 들어갈 때, 뭐 애들 좋아하는 거 아니면 와이프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이렇게 케이크라도 가져가죠. 그러면, 아침 잘 먹고 다니시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반대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애들 밥 챙겨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안 챙겨주면은요, 걔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럼 그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다 키워놨더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애들이요, 이 한글을 알아가지고 글을 쓰는 애들이 무서워요. 진짜로. 걔네들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우리 몇 분의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웠다 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언제 싸우셨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만큼 아이들이 애들이 점점 그런 거 하다 보니 애들이 이제 점점 결국은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건요, 이 악에 물드는 거야, 악에. 선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악으로 살다가 다시 악 받쳐갖고 다시 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선악의 기본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계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낮인데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이 백수를 있지 말고, 안에 있으면 백수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나가실 때 항상 반바지 차림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어느 정도 갖추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판명할 때 어떤 여름생 한마디 하면 돼요. 그래도 외관적 모습은 좀 상당히 갖추시려고 하시네요 하면 돼요. 낮에 반바지에 러닝샷 입고 가면 나 백수요 하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휴가 기간이요. 그러면 좋으면 나 실업자요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그리고 옷 쫙 빼입고 다니지 마시라는 거지. 밤에는 헐렁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밤에 쫙 빼입고 뭐야? 저 밤에 밤일 하나 보다. 수구수구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오히려 여유 있게 헐렁하게 다니라는 거죠. 그게 자연에서 원하는 거예요. 일단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여기저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일만 보라는 거죠. 밤에 두리번 거리면 뭐야? 뻔한 수작 부리려고 그런 거잖아. 어디 있나 없나.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눈에 쌍심시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살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눈에 살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밤에는, 자연은 뭐야? 밤은 깜깜하게 해서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뜻이고, 반드시 낮은 환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눈에 보이니까. 그 중에서 너한테 필요한 것을 챙기라는 뜻이죠. 항상. 그래서 여름에 을목들이 많은 겁니다. 의존하려고. 누구랑 붙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여름. 을목들이 항상 기본적 성향이 누구랑 붙을까? 누구랑 관계를 맺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목 중에서 이제 음양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계절의 의미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계절의 의미는 결국은 또 정리하면, 순환 구조고 결국 해야 할 것을 하자. 해야 할 것을 하자. 즉, 인정하자 이거죠. 이걸 우리 말하면 우리는 당위적 행위라고 합니다. 당위적 행위. 즉, 인위적 생각을 버리자. 이겁니다. 계절에서 가장 큰 의미는 순환구조로서 당위적 행위를 인정하고 인위적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인위적 생각을 왜 버려요? 즉, 시도를 하자 이거지. 또 준비를 하자 이거지. 즉, 때를 기다리자 이거. 때를 기다리자죠. 즉, 우리 인위적 생각이라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항상 때를 기다려. 봄은 무슨 때를 기다려야 돼요? 봄은 무슨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여름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제 식간 들어갑니다. 식간 들어가서 그럼 어떠한 때를 인정하나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식간의 속성을 배우는 겁니다. 식간의 속성을 배우는 건데 그럼 우리 이제 또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심심하면 이렇게 항상 그려요. 그냥 그려가지고 여기 겨울 쓰세요. 그냥 겨울. 남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린다 그러세요. 여름, 화, 봄, 뭐 그리세요. 가을. 그러면 봄을 관념한 게 뭐죠? 목이라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행은 항상 움직인다, 행, 걸어 다닌다. 여름을 관념한 것은 화예요. 이 여름도 왜 오행으로 화라고 하냐면 여름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 다닌다는 거죠.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가을을 관념한 것을 금이라고 보다 왜 행자를 붙였을까?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 움직여? 공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공간을 움직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시간이 움직이는 거지, 공간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뭐죠? 수라고 하는데 수의 공간이 시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봄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뭐야? 간목과 을이라는 거죠. 이 여름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뭐죠? 병화와 정화라는 거고, 가을이 뭐죠? 경금과 신금이 되는 거고, 겨울은 뭐죠? 임수와 개수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걸 가지고 식간이라고 한 겁니다. 식간. 이 식간이라는 말은 결국은 요즘 현재 말로는 뭐가 되겠죠?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12지는 뭐죠?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이 만나는 거 우리는 뭐라고? 간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6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부르는 거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공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식간과 12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어떠한 이 시공간은 뭐가 형상과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공간에는 형상과 형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우리는 기라고 하는 거고 형태를 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도 기가 되고 질이 되는 겁니다. 이 시공간에 뭐가 있어요? 기와 질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상과 형태를 항상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60가지 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60가지라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분도 같아. 왜?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거 대주고 해주지. 이 사람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도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노비가 절대 양반이 될 수 없음. 한 번 양반은 죽을 때까지 양반. 옛날에 이제 조선 중기쯤에 이제 몰락한 양반들 천민들이 괴롭히지만 결국은 선을 넘으면 다 죽어요. 왜?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인데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식간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